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게 저희 뭐 GTX고 철도 지하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지옥철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 힘드세요. 그러면 10시에 출근하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누군가는 11시에 출근하고 그러면 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혹시 뭐 10시에 출근하게 되거나 여의도의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하면 분산 효과가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때려짓고 밑에 파고 또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이거보다 좀 더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소프트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이광수 대표 같이 그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김포에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 게 12시쯤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요. 예. 한두 시간 괜찮고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이 광역철도나 이 기반 그 지하철처럼 연결이 돼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그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문제예요. 이게 그 뭐 평택, 천안, 아산까지 간다면 전부 다 서울로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지금 인구 감소에 지방은 소멸하고 있는데 또 지방은 쇠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수도권을 키워서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면 지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메가시티 서울보다는 지방 균형 발전, 소위 말하는 거점 도시를 두고 지방도 이렇게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GTX 노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걸 좀 더 연장하는 선에서 그리고 지하철을 좀 더 연장하는 선에서 새로운 신도시가 연결됐을 정도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예. 이게 그 무작정 뭐 선거철이라고 해서 내놓는 정책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대책으로 내놓거나 정책으로 내놓거나 그 뭐랄까 선거 이슈로 내놔야 되는데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내놓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총선이든 뭐 대선이든 공약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큰 그런 그림을 뭐 떡들을 던져놨는데 그 떡 다 치우다가 뭐 세상에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점에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슈인 거죠. GTX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서울 대도시권에 갖는 2시간이라는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부담이거든요.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연구를 보게 되면 1시간의 출퇴근 시간에 월 사회적인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도시에 있어서의 출퇴근 시간을 길게 하고 거리를 길게 하는 것은 도심 쪽의 밀도가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야 되는데 도심 쪽은 오랜 기간 동안 재건축, 재개발, 정립사를 못하면서 막아놨어요. 외곽에는 뭐 LH가 개발을 하면서 막 논바디에 50층짜리, 6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만들어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공간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GTX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연결시키는 것도 필요한 만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성장에 대한 여력을 도심 쪽에 좀 더 가까운 곳에 주거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들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단순하게 GTX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심 쪽에 제 생각은 이 청년들이 비싸서 떠난다기보다는 살 집이 없어서 밀려나는 거죠. 죄송하지만 좀 전 분위기 깨는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 국회의원이 한 20명 더 많이 당선이 되면 GTX를 하고 당선이 안 되면 GTX 안 할 건가요? 저는 애초에 GTX가 왜 총선의 얘기가 거론되는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시공학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이미 그 이런 거 건설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밟으면 되는 일이지 이걸 왜 총선에 걸고 나오는지 그 자체를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왜 표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네. 대표님 그건 제가 알려드리면요. GTX가 발표되자마자 신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네. 건 집값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TX가 건설되고 연장되면 뭐 예를 들어서 평택의 집값이 오른다. 아파트가 오를 거다. 그러면 그 지역이 민심이 이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치인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여야가 잘 생각해서 뭐 그 비용 대비 뭐 효용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몇 명 더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게 되고 그러진 않지 않느냐. 그 네, 얘기입니다, 제 얘기. 지금 우리나라는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살만한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소득과 그리고 내 자산에 걸맞는 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해 못하고 단순하게 집이 수만 부족하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20억짜리 막 엄청나게 만들면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0, 40대나 청년층이 살 수 있는 즉 감당해낼 수 있는 공급을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이 GTX 문제도 이런 철도라든가 어떤 인프라하고 관련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